자, 71페이지부터 봅시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PPT 만들고 손필기 나눠주는 거 나도 귀찮다. 알겠죠? 나눠주는 이유는 고개 숙이지 말라. 두 번째, 필기에 집중하지 말아라. 어차피 손필기 있으니까. 세 번째,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하죠? 생각만 들어라. 알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생각하는 데 항상 포인트를 두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체인 형태로 연결하는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래요. 그러면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 이 개념을 글자에 붙이려고 시도해야 되죠. 근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축자적 이해는 시도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일단 시도는 해야 돼. 시도했는데 안 돼서 밑줄 치면 그건 기억에 남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밑줄 치고 기호하면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붙이려고 노력해야 돼. 블록체인 기술이 뭐예요? 그래, 블록으로 저장해서 체인 형태로 연결하는 기술이죠. 그죠? 그러면 이 글자에 안 붙은 정보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블록이라는 건 데이터를 묶은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체인 형태로 연결하는 거는 컴퓨터에 중복 저장되는 거야. 요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과학 기술에서 이미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학기술 제재에서 그림을 가장 많이 주는 이유는 결국 필자가 생각했을 때 그림, 즉 이미지가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미지화하는 걸 좀 의식해서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도 이미지화하려고 했어요. 이미지화하려고 했어.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거죠. 아, 얘를 이미지화하는 게 좋았구나. 이미지 해야겠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너네들이 이미지화하는 게 좋다. 그거를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얘를 머릿속에 이해하고 넣어놓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지화를 해서 밖으로 빼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점검이야, 점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해했는지를 점검해야만 이해했으니 넘어간다. 혹은 밑줄로 표시해둔다. 혹은 기호로 체크한다. 혹은 밖으로 딴 데로 빼서 메모해둔다. 이 모든 방법론 중에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열린다고요. 아시겠죠?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점검이야, 점검. 그래서 내가 문장별 요약, 문단별 요약, 글 전체 요약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로 여러분들이 해오라고 했을 때 그걸 해봐야 돼. 알겠죠? 문제를 풀어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6월 모평 진짜 얼마 안 남았죠. 6월 모평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6월 모평 넘어가면 이제 문장별 요약은 솔직히 막말로 생략하기 시작해야 돼요. 생략하기 시작해야 돼. 내가 문장별 요약과 문단별 요약과 글 전체 요약을 시키는 이유가 각각 목적이 다르다 그랬죠. 일단 요약의 핵심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안 보고 하는 거고 문장별 요약을 시키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점검 습관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하고 넘어갔는지 글자를 눈으로 훑었는지를 점검하는 걸 습관화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얘는 지금까지 반복했으면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단별 요약부터가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하는 거잖아. 그죠? 문단별 요약의 목적은 뭐야? 중급평정이야.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지?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거, 이걸 기르려고 하는 거고 글 전체 요약은요. 정보의 구조화야. 그러니까 내가 글을 쭉 읽었을 때 머릿속에 관련 정보들이 둥둥 떠다녀. 그거를 구조화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글 전체 요약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각각의 목적 의식이 전부 다 다른데 문장별 요약은 까놓고 얘기해서 해본 친구들은 알 텐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너네들 표현을 빌리자면 비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야. 그냥 내가 이야기했죠. 비효율적인 것도 해야 되는 때가 있다. 알겠죠? 제발 효율성만 따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효율성만 따지지 마시고 비효율적인 것도 해야만 할 때가 있어. 알겠죠? 내가 너네들한테 그냥 하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그냥 하라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공부. 공부는 그냥 하는 거예요. 방법으로는 내가 고민을 할 테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랑 같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공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것도 그냥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 그 비효율적인 행위를 통해 체화한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점검이 될 거예요. 나 이거 지금 문제인 것 같다. 이게 읽으면서 체크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이제는 더 이상 문장별 요약을 의식해서 하지는 마시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질문 정도만 그렇게 하시고 문단별 요약과 글 전체 요약만 하시면 돼요. 바꿔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2학기 때 처음 왔습니다. 혹은 아직 그 부분이 체화가 안 됐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알겠죠?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어.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어. 지금이라도 빨리 반복해서 습관화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쭉 읽으면서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나를 판단하고 넘어가야 그리든 말든 해. 알겠죠? 일단 점검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미지화하는 게 좋구나 라는 방법론을 아는 게 비로소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 대충 이렇게 이미지화했다 이거야. 물론 당연히 내가 혼자 볼 때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미지화하지 않는다. 대충 하죠.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수업을 위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적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차피 손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적어도 돼. 알겠죠? 이렇게 적어두고 데이터를 묶은 거 이게 블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블록을 이렇게 체인 형태로 연결하겠다 이거 아니야? 그죠? 요렇게 이미지화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서로 다른 컴퓨터에 1, 2, 3 이렇게 하면 중복 저장하는 거,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이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블록체인이죠. 그 다음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가 노드야. 그러니까 얘네가 노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기까지 정보 정리 끝나잖아. 그죠?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의 전파된대.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글자로 읽고 있으면 안 돼. 계속 이야기하지만 정의된 개념은 일종의 지시 표현이야. 지시 표현은 반드시 머리로 환기한다. 알겠죠? 왜? 시험장에서 머리로 환기해 봐야 기억 안 나면 눈으로 체크합니다. 알겠죠?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머리로 환기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지만 시험장에서 이걸 무의식적으로 해. 너네들이 대부분 글을 읽고 나서 정보가 자꾸 문대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문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면 의식적으로 환기하는 걸 반복해야 돼. 아시겠죠? 블록이 뭐예요? 그렇지, 데이터 묶어놓은 거잖아. 그죠? 노드는 뭐예요? 저장하는 컴퓨터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새로 생성된 데이터의 묶음은 컴퓨터들에 전파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검증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들은 데이터 묶음에 포함된 내용이 다른 데이터 묶음에 있는 내용과 서로 부딪히지 않는지 아니면 중복되진 않는지를 검증한다 이렇게 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읽어야 글자를 눈으로 훑지 않았다는 뜻이라고요. 바꿔 얘기하면 너네들 지금 숙제로 해왔잖아요. 얘를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구나를 지금 깨달았을 수는 있어. 그건 괜찮아. 중요한 건 이 다음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려고 해야 돼. 그러면 뭘 해야 돼? 지시 표현을 환기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들이 가져가야 될 건 이 지문의 내용이 아니라 지시 표현은 의식해서 환기해야겠구나라는 사실이라고요. 그러면 지문 내용 필기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 이런 걸 필기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의된 개념은 지시 표현이고 지시 표현은 머리로 의식해서 환기하자. 이런 걸 필기하고 다음번에 숙제하기 직전에 그 필기를 읽고 하라고. 그래야지 그 지문 읽을 때는 적어도 한 번이라도 환기하려고 의식하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되게끔.
자,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이런 모든 수식어 같은 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라고 했고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승인 과정은 결국 뭘 승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연결할지 말지를 승인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연결되고 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뭔 내용이에요?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그냥 1분당 지금까지 읽은 거 요약해보자. 1분당 뭔 내용이야? 블록체인 기술이야. 그죠? 블록체인 기술이 뭐야? 그렇지. 데이터를 블록으로 묶고 그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해서 노드들의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죠. 그게 초반부에 나왔고 그 다음 그 이후에는 무슨 정보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이야. 그죠?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new 블록이 나왔어요. 그럼 얘 어떻게 해요? 바로 승인 과정 거쳐? 그럼 다른 정보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죠? 일단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글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흐름은 잡혀 있어야 돼. 이것도 결국 이미지 가잖아. 그죠? 새로 정보 딱 나왔어. 블록 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일단 전파한다. 무슨 말이야? 자, 새 정보 들어왔어요. 알려요. 알려요. 노드들한테 알려. 그럼 노드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 검증한다. 뭘 검증해? 상충되진 않는지, 중복되진 않는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랑 비교해서 검증해. 그 다음에 그렇지. 승인 과정 거치자. 승인 과정이 뭘 승인하는 과정인데? 그렇지. 연결할지 말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승인되면 연결을 해요. 연결되면 저장됩니다. 승인 안 되면 당연히 저장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 블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왔구나는 나만 써줬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승인 과정에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뭐 합의와 관련된 알고리즘이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 증명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붙는 서브 정보죠. 그러니까 이 승인 과정에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데가 사용이 되고 이 합의 알고리즘의 예시에 작업 증명이 있다. 요 내용까지 정리하면 1문단은 끝나겠죠. 그래서 내가 사실 인문사회 지문을 다룰 때랑 다르게 과학기술 지문은 문단별 요약할 때 문단을 안 넘기고 너네들한테 요약을 시키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얘는 중간중간 눈으로 확인해야 될 정보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글자들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내가 과학기술은 수용과 이해를 구별해야 된다고 했죠. 내가 수용해야 되는 정보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체크를 해놔야 된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머릿속에 넣으면 암기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돼요. 그러면 이거는 또 정의된 개념이죠. 그죠? 성능은 뭐래? 데이터 저장 속도예요. 그죠? 얘는 수용이에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받아들이면 돼요. 아, 성능은 저장되는 속도구나. 여기에 체크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대요. 납득이 안 돼. 얘 납득되죠? 이건 그냥 이 말이 이 말이잖아.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가 뭐야? 단위 시간당 저장되는 양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이해니까 따로 체크할 필요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블록체인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돼요. 자, 여기 무슨 생각해야 돼? 그렇지. 우리도 구분한다. 그죠? 내가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죠. 필자가 글을 전개하는 방식과 우리가 글을 읽는 방식은 동일해야 돼.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걸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그냥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하는 게 진짜 별거 아니잖아.
아, 이 새끼 구분하네. 나도 구분해야지. 이게 끝이란 말이야, 그냥. 근데 이 생각을 하냐 안 하냐가 실제로 글을 읽고 나서 남는 정보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해야 돼. 아시겠죠? 아, 구분해? 나도 구분해야지. 일단 이 생각해야 돼. 그리고 구분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 구분이 뭐야? 구분이 뭐야? 그래, 일단 앞에 봐도 차이점 얘기하는데 차이점이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맞아.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맞아. 그래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구분에 있어서 내가 절대 까먹지 말라고 한 게 뭐냐면 구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상위 정보를 하위 정보로 쪼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 상위 정보가 공통점이다.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자꾸 포인트를 주니까 이거 가지고 선인지 만들면 자꾸 놓치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 다음에 하위 정보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얘네들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 차이점을 판단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기준 잡는 게 중요하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읽을 때도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된다라고 했을 때 공개형, 비공개형에 체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체크를 해요. 보통. 왜냐하면 이걸 놓치기 쉬우니까. 아, 공개형이든 비공개형이든 블록체인 기술이구나. 그럼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설명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의 공통점이 되겠죠. 요 내용은 기억하려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그냥 표면에서 차이점 말하겠다 준 거니까 그냥 먹으시면 되고, 그죠? 노드수의 제한을 두고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대.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해돼요? 이런 건 이해가 아니잖아. 수용이죠. 그러니까 비공개형은 이렇다잖아. 그럼 이런 건 체크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밑줄을 치는 기호를 표시하든 따로 적어두든. 중요한 건 계속 얘기하지만 판단.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읽으면서 이거 수용해야 되는 정보니까 밑줄을 쳐야겠다. 혹은 기호로 체크해야겠다. 혹은 얘는 내가 따로 적어놔야겠다. 이걸 판단해야 돼. 알겠죠?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대요. 자, 승인 과정 앞에서 나왔죠. 승인 과정이 뭐였어요? 그렇지. 저장할지 말지, 연결할지 말지 승인하는 과정이었죠.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대요. 납득표는. 얘는 납득이 돼야 돼. 얘는 이해해야 돼. 얘는 이제 이해해. 왜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 합의 알고리즘이 어디서 나왔어? 그래, 얘가 승인 과정에 쓰는 거잖아. 그럼 얘가 빠르면 당연히 승인 과정이 빨리 끝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능이 높대. 성능 뭐였어? 역시 계속 정의된 개념이죠. 성능 뭐야? 저장 속도죠, 저장 속도. 그러니까 성능이 높은 건 저장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연결 저장하겠다라는 승인 과정이 빨라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저장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성능이 높다. 이것도 그냥 납득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납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갔어야 돼. 물론 선생님 전 안 됐는데요. 그럼 안 됐으니까 체크는 해놨어야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 문단의 내용은 뭐예요? 그렇지. 이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과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능이 뭐예요? 그렇지. 저장 속도예요. 저장 속도. 그래서 이 성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둘로 나누는 거죠. 뭐랑 뭐로? 그렇지. 공개형이랑 비공개형으로. 그럼 대부분 비공개형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비공개형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렇지. 노드수에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죠? 또 그렇지. 합의 알고리즘 속도가 빨라요. 합의 알고리즘 속도가 빠르니까 뭐가 빨라? 그렇지. 승인 과정이 빨리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 성능이 높아요.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비공개역을 어떻게 축자적으로 붙이려고 했냐면, 노드 수를 제한하니까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나 보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축자적 이해는 도구예요. 이미지 떠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독관이 돌아다니면서 그거 그때 안 되게 얘기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노드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뭔가 공개적인 게 덜하구나. 그래서 비공개한가 보다. 이렇게 붙여놨어. 중요한 건 이거야. 이렇게 했어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고 너네들은 그렇게 안 했어도 상관은 없어. 중요한 건 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보니까. 알겠죠? 내가 비공개형과 관련된 정보를 눈으로 훑어 읽으면서 놓치진 않았는지, 이거를 잡고 봤는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무결성의 개념이겠죠? 그럼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뭔가 글자에 붙이기는 좀 어려워. 무슨 말이야? 좀 딱 달라붙는 느낌은 아니야. 왜냐면 무결성이라는 건 사실 흠이 없다 이런 뜻인데, 흠이 없다 이런 뜻인데, 흠이 없다는 게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뜻이구나 라는 뜻일 겁니다. 아마 여기서는. 근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시도했는데 안 되면 체크하면 됩니다. 알겠죠? 시도는 해봐야 돼. 시도는.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무결성. 다시 한번 머리로 환기하는 거예요. 무결성 뭐야? 그렇지. 데이터를 무단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거. 그게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나온 지 2년 됐죠. 2025학년도 9월 목표 기출이니까 이때 블록체인이 한창 좀 사회적으로도 화제였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그래, 코인이야, 코인 채굴하고 할 때 이 블록체인 기술 쓰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 즉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뭔가 조절하고 바꾸고 이게 어려우니까 화폐로서의 가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기술적인 그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그래픽 카드 값 엄청나게 뛰고, 지금은 다른 이유로 떴지만 블록체인 코인 채굴한다고 막 그러면서 요 당시에 요 지문이 실제로 그 평가원 기출문제도 수록이 되었던 건데, 이거는 좀 딴 얘기인데 사실 저도 비트코인이 있었거든요. 저도 비트코인이 있었어요. 그게 아직도 내가 기억나는데, 내가 비트코인을 사서 뭐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15년, 16년 전이죠. 내가 군대 전역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무슨 인터넷에서 이벤트 같은 걸 했었는데, 거기서 저거 상품으로 비트코인을 줬어요. 상품으로 비트코인을 줬는데 당연히 그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 어디서 몰랐고, 나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뭐 사이버 머니 같은 거 없어.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그 당시에 그 비트코인으로 피자 버슨 피자 주문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지. 와, 사이버 머니로 피자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개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2개로 피자 한 판을 시켜 먹었거든. 지금 비트코인 2개 얼마야? 그치, 수십억이죠. 수십억짜리 피자를 먹은 기억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막 비트코인을 한창 막 화제되고 이랬을 때, 아니 나 저 비트코인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랬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그때 탁 머리를 맞은 듯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내가 피자 시켜 먹은 게 비트코인이었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무결성,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 이거 전제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대. 자, 나는 여기서도 판단한 거죠. 뭘 판단했냐? 이것도 그냥 이미지화했어요.
이걸 글자로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미지에 붙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뭔가 데이터가 있어. 그런데 이 데이터를 누군가가 무단으로 지 맘대로 변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끊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끊어져.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해요. 자, 승인 과정 또 환기해야죠. 승인 과정 뭐였어요? 그렇지, 연결할지 말지 승인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연결할지 말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대. 납득되는데 이 뒤에는 납득되죠. 그러니까 앞에는 수용이지만 다시 연결하려면 승인 과정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수용해야 되지만 다시 연결하기 위해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잖아. 그죠? 즉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납득되는데 그죠? 변경하면 어떻게 돼? 체인이 끊어져요. 체인이 끊어지면 그 체인을 연결하기 위해선 다시 승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이 빡세요. 그러니까 변경이 빡세요. 일단 1차적으로 이거 되죠. 그 다음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 이게 뭔 말이에요? 얘가 뭐야? 그래, 얘가 무결성이죠. 떠올려야 돼. 그죠? 그러니까 무결성이 높다. 이것도 그냥 납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단 변경과 달리, 자, 차이점 이야기하는 거죠.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대. 자, 그럼 무단 변경과의 차이점인데 내가 차이점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기준이 중요하다. 이게 기준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고 기준을 안 주면 내 스스로 기준을 떠올려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남는 정보가 글자로 떠다니지 않아. 정리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는 그러면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지,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보이는 건 얘죠.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와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죠? 또 뭐가 들어? 그렇지, 얘는 뭐야? 앞에 무단 변경은 뭐야? 그렇지, 무단 변경은 변경을 하는 거야. 얘는요, 탈락한 거죠. 그러니까 삭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경은 데이터를 바꾸는 거고, 지금 뒤에 나오는 것은 결국 복원이라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변경과 복원이고요. 변경은 끊어진 다음 다시 연결되려면 승인 과정 다시 거쳐야 되고요. 복원은 이미 승인된 데이터로 복원할 거라면 승인된 거니까 승인 과정은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해요. 그러면 복원이 쉬운 이유는 뭐예요? 그래, 다른 데도 있으니까. 그죠? 삭제 다른 데서 블록은 그만이야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이해하면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바로 풀러오는 게 좋겠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나는 일치구를 지도 다 지문 읽어나가기 전에 선지 읽고 또 나올 때마다 그냥 체크하면서 풀어. 나는 그렇게 풀어. 근데 내가 그 방법론을 안 알려주는 이유는 그렇게 풀려다가 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죠. 결국 주객이 전도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이해도를 기르기 위한 공부 방법에 집중하라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6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제 접근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아예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고 내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요 정도는 여기서 끊고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문제에서 묻는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 부분에서 끊고 바로 확인하러 가세요. 여기서 바로 확인하러 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야. 그러니까 이 목적 의식이 분명히 해야겠죠. 첫 번째,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 양을 최소화하려고. 그죠? 뒤에 있는 내용까지 다 읽고 이걸 확인하는 것보다 여기서 끊고 가면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 양이 줄어드니까. 두 번째,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한다. 그러니까 결국 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100% 이해됐다면 선지 판단에 걸릴 게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내가 이 선지를 판단하는데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앞에 뭔가 망가졌거나 뒤에 나왔거나. 그죠? 그러니까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목적과도 연결이 되는데, 세 번째, 만약에 여기서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뒤에 나온다는 소리죠. 따라서 예측하면 읽기가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정보를 잡아야 되는지를 알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여기서 바로 끊고 확인하는 걸 추천한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끊고 확인해 보자고요. 자,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변경이 쉽다. 맞아요? 아니죠? 이게 뭐예요? 그렇지, 이게 무결성과 관련된 정보잖아. 무결성이 높다는 게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장점이니까. 그죠? 무결성 자체가. 자,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들의 중복 저장되기 때문이다. 여러 컴퓨터에 중복 저장되어 있으니까 복원이 용이하다. 가능하죠. 그죠? 정답 이로 되는 거고.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있다.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있어요? 애초에 승인 과정에는 모든 노드가 참여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공개형이면 노드 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 걔네들이 승인 과정에 참여할 테니까 비공개형에서는 뭐 이 진술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기억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일단 이 진술 자체는 맞아요. 진술 자체는 맞죠. 진술 자체는 맞죠. 근데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야? 복원이 용이한 이유잖아. 복원이 용이한 이유. 애초에 복원이 용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이 당시 실제 모의고사가 치러졌을 당시에 이 문제가 오답률 2위였는데 53.5%가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틀렸어요. 절반 이상이 틀렸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이걸 골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승인 과정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 단어가 익숙하니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 알겠죠? 내가 계속 이야기한다. 눈으로 글자 읽어서는 안 돼. 의미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습관을 계속 수업 시간에 기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오답률 2위가 53.5%라고 했죠. 사실 이 당시 모의고사가 쉬웠어요. 이게 내가 확정 등급 컷은 사실 표준 점수만 나오기 때문에 원점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는데 그 예상 등급 컷 있잖아요. 예상 등급 컷 나왔을 때 화작 1등급 컷이 100점이었어요. 이 당시 모의고사가. 이 9월 모의고사 치렀을 당시에 화작 애들은 1등급 컷이 100점이었어요. 뭔 말이냐면 하나라도 틀리면 1등급 못 받는다. 아시겠죠? 바꿔 얘기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바람이 있나? 너네들이 이번에 숙제로 해온 2세트가 할만하다고 느꼈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고 어려운 질문들도 봐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세트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얘네들은 좀 할만한데 이 생각이 들었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오답들이 2위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절반 이상이 틀렸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화작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틀리면 핸드폰 날아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검증 과정에서 검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락하고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블록체인 기술에서 보여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대. 잠깐 역시 우리도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세 가지 특성 분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안성은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래요. 자, 그러면 이미 문장이 길죠.
세 문장, 아니 세 줄이잖아. 한 문장이. 그죠? 그럼 이런 거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 안 돼. 알겠죠? 너네들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검증해야 돼. 알겠죠? 자, 먼저 데이터의 무단변경이 어때? 이거 뭐예요? 이거 무결성이죠. 그러니까 결국 보안성은 무결성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무결성 플러스 중복 확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안성이라는 것은 우리 보안이라는 게 지키는 거잖아. 그죠? 무결성 그러니까 데이터를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변경하기 힘든 거.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그럼 이게 보안성의 원인이죠. 그죠? 내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하잖아. 평가원 변수 패티시 있다고. 그죠? 이런 거 일단 첫 번째로는 잘 체크해야 돼요. 잘 체크해야 돼. 두 번째로는 그런 결과적으로 보안성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나 노드 수랑 비례하는 거야? 안 비례하는 거야? 그렇지. 비례하는 거죠. 그 내용 잡아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도 이해하면 더 좋아. 그죠? 이해하면 더 좋아. 자, 봐봐.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연결하고 저장할지를 판단하는 시간이 짧다 이 얘기죠. 그 다음 노드 수가 감소하면요.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가 줄어들겠죠. 아까 무결성을 설명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끊어진 체인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무결성이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면 무결성이 낮아지겠죠. 그럼 보안성이 낮아질 거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 근데 못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못했으면 못했기 때문에 체크한다는 게 머리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로 적든 아니면 그러니까 뭐 보안성, 비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 아니면 노드수 이렇게 적든 아니면 뭐 여기에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든 이렇게 체크하는 거 괜찮다고요. 중요한 건 이거야. 아무 생각 없이 체크하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안 나와 어차피. 그러니까 읽으면서 내가 이거는 수용해야겠다. 이해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따로 빼서 적는다고 기호를 표시한다. 나는 생각을 하고 적거나 기호를 표시해야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탈중앙성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래요. 얘는 글자에 붙이기 어렵지 않죠? 탈중앙성 뭐야? 중앙성에서 벗어난 거죠. 중앙성이 뭐야? 우리 중앙 집권적이라는 게 뭐야? 그렇지. 권력 가진 어떤 한 주체가 다 휘두른다 이거 아니야? 탈중앙성은 뭐야? 여러 노드가 승인 과정에 참여하지만 한 노드가 주도하진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탈중앙성이야. 그러면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납득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납득돼. 그러면 넘어가면 돼. 안 돼? 체크하면 돼. 무슨 말인지 결과적으로 노드 수와 탈중앙성도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야 관계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확장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래요.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얘를 어떻게 붙이겠냐? 확장성이란 목표 응용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높은 거 이렇게 붙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성능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저장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죠.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돼요. 납득되었는데. 납득되면 역시 마찬가지야.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돼. 굳이 체크 안 해도 돼. 납득 안 되면 체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능이 뭐야? 저장 속도죠. 노드 수가 증가하면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컴퓨터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승인 과정이 오래 걸릴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뜻일 텐데. 이게 납득됐으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되고 안 되면 체크하면 됩니다. 결국 비례 반비례. 얘는 비례.
증가하면 저한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반비례.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납득하기 어렵지 않죠? 얘니까. 그죠?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 노드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데 납득되는데 노드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뭐야? 결국 성능이 저하되길 막기 위해서죠. 노드수가 늘어나면 성능이 저하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확장성도 노드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확장성과 노드수는 비례야 반비례? 그래, 반비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 일단 지금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려고 노력해야 돼. 생각하는 게 공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머뭇거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글을 읽을 때 생각 안 했던 얘기죠. 그게 내가 이야기하는 글자를 읽는다는 의미라고요. 머릿속에, 그럼 너네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글자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안 돼. 얘네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드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납득되는데 왜 없어? 그렇지. 보안성, 탈중앙성은 노드수와 비례하는데 확장성은 반비례하니까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뜻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납득되면 넘어가고 납득 안 되면 실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3문단 요약만 하고 쉴게요. 3문단 요약해보세요. 3문단 뭐에 대한 내용이야? 그렇지, 세 가지 특성에 대한 내용이야. 세 가지 특성 뭔데요? 보안성. 보안성은 뭐예요? 그렇지, 무결성은 뭔데요? 그렇지, 데이터 무단으로 변경 어려운 거. 무결성과 중복.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 그래, 그리고 또 탈중앙성은 뭐야? 그렇지. 한 노드가 중앙 집권적으로 뭔가 하지 않는 거. 그죠? 모든 노드가 참여하죠. 다수의 노드가 참여하지만 특정 노드가 주도하지 않는 거. 또 확장성은 뭐예요? 그렇지. 다른 영역의 확장할 만큼 성능이 뛰어난 거. 그죠? 그리고 이때 결국 얘네들이 노드수와 비례 반비례 관계가 보안성, 탈중앙성은 비례지만 확장성은 반비례니까 동시에 높이기는 힘들다. 요 내용이 한계점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바꿔 얘기하면 너네들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거를 머리로 한계하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눈으로 짚어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시험장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걸 문제로 푼다고. 이해되시죠? 잠깐 쉬었다가 저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세요.